손끝 유감 이종수. 무릇 인간사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철칙이 있다. 남자에게는 새 끝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첫째는 혀끝이다. 그것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 통칭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화근이 다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름이다. 사주에서 말하는 구설수와도 비슷하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마라톤에서 초원이 어머니가 항상 초원이에게 하는 말이 유명한 명대사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엄마의 한없는 칭찬에 주인공은 지칠 줄 모르고 달린다. 그렇게 마라톤에 도전해 서브3를 성취한다. 서브3란 마라톤에서 3시간 안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록을 말한다. 우리가 잘 아는 보스턴 마라톤의 참가 기준이 3시간 30분임을 상기한다면 일반인에게 서브3를 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느껴지기도 한다. 엄청난 목표다. 마라톤을 직접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완주한 사람들의 체험담에 따르면 35km 지점을 넘기는 것이 한 고비라고 한다. 그 순간에는 거대한 벽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그 고비의 순간을 극복하고 나면 마라톤 완주의 성취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성취감이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이라고도 한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맹수라는가 동물의 제왕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인간만이 호흡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고 그것을 계속적이고 장시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치이타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쉬지 않고 2시간여를 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말도 쉬지 않고 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셈이다. 일정 시간을 달린 후에는 반드시 쉬고 체력을 보강한 연후에 달려야만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식이다. 두 번째는 중요 부위의 끝조심이다. 말하자면 여자 조심이라 할 수 있다. 제대로 성공하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자를 조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철칙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끝은 바로 손끝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그로 인한 폭력 사태, 즉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그런 명대사가 있었다.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이 아내에게 들통난 뒤 내뱉은 말이 걸작이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는 어떤 이성적 자제력으로도 절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끌림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겠느냐는 푸념일 것이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을 것 같은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이 그 드라마의 결말이었는데 새 끝을 조심하지 못한 인생의 몰락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고 실감나게 보여준 것도 없으리라.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겪었던 손끝을 조심하지 않았던 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35년 전의 얘기다.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근무할 때의 실화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 일과를 마감한 뒤 우리 직원 78명이 클럽 같은 곳으로 술 한잔하러 갔다. 여직원이 남자 직원보다 많았다.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쪽 여직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접촉을 시도해왔다. 완강히 싫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요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자리를 파하기로 하고 계산을 한 뒤 실내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나오려던 때였다. 그때까지도 젊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자들에게 말을 걸며 놀다 가라고 권하고 집적거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리 쪽 젊은 용역 직원 친구는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주먹을 상대에게 날렸다. 앞면 왼쪽 눈두덩 쪽에 주먹을 한 방 날린 것이다. 그러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상대는 눈썹 가장자리가 1cm쯤 찢어져 피를 흘렸다. 결국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우리 쪽에서 남자 직원 1명과 나까지 2명이 피해자, 그리고 경찰 1명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잘 아는 병원인 듯했고 이 일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사진을 치밀하게 촬영하며
증거를 보전해 두었다. 치료비도 24만 원 수준이었다. 일반적인 봉합 비용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 아닐 수 없었다. 가해자인 우리 직원은 결국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옮겨져 구류되었다. 피해자는 합의에 쉽게 응해주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고자세로 나왔다. 거의 한 달여가 소요되었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1천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국 피해가 발생했고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서야 풀려날 수밖에 없었다. 손끝을 조심하지 않은 대가로 큰 홍역을 치른 셈이었다. 단 한 번의 순간적인 실수로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셈이었다. 손끈 조심이라는 것이 주는 중요한 교훈의 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설령 주먹을 써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얼굴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몸을 가격하더라도 그것이 외상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요령이었다. 몸의 이상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팔을 가격해 손상을 입히거나 다리를 가격해 걷지 못하게 하는 것 등도 해서는 안 되는 폭력인 셈이다. 복부를 가격한다 하더라도 갈비뼈 등에 금이 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가급적이면 주먹을 사용하는 폭력은 절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그들의 행동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참을 만큼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은 쉬지 않고 발생되고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는 것이 상례화된 상황이다. 따돌리고 이지매를 당하고 행사하고 집단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되살려지고 회자되는 것이 요즘의 학폭 사례다. 성인이 되어서도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평소에 성정을 제대로 해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 셈이다. 원만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조용히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서로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결코 손끝 발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에 도달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하지 않았는가? 인내하고 견디고 감내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새끝을 조심하여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처세의 한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